우리가 업토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달은 11월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시즌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에 4분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히 모든 게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강력한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리즘 분할을 통해 비트코인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의 저자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빅컷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동성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좀 신기하게도 약간 일치하면서 일각에서는 반감기보다 오히려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게재할 정도로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당초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통화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통화의 구매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도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유동성 스폰지의 역할을 하는 게 자산으로서 가치인데 비트코인은 그런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유동성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해왔던 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수급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우리 단기 투자자라고 하죠. 일본 트레이더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지난 3월 고점을 형성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들어왔었어요, 시장에.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반년 넘게 횡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그때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 3월 고점 당시에 이렇게 몰려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대부분 떠넘겼죠. 그렇게 떠넘겨서 많이 줄었다가 지난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래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고래와 기관과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토버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가장 강했던 시즌은 4분기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 겨울 시즌이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10월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그렇게 통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과거 한 2012년 정도부터 집계를 해보면은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10월에서 11월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이전 바로 이전 달인 9월이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시점에서 가장 좋아지는 시점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10월이기 때문에 이 10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영어에 업을 붙여서 옥토버와 업의 합성어죠. 네. 그런 옥토버란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올해도 사실 9월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에는 과거와 같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9월이 안 좋지가 않았어요. 네, 9월이 이번에 7.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좋은 9월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시세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9월에 상승했던 적이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4번째 상승을 했고 심지어 역대 그 3번의 상승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비트코인 시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9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이 상승으로 끝났던 해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올랐어요. 네, 그거는 약세인 9월조차도 강세로 마감할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모두 올랐고 지금도 10월도 마찬가지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플러스 마감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토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달은 11월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업토버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보통 본격적으로 이 10월에 그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10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10월 하반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전반부는 조금 힘이 없다가 10월 후반부부터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엄청 좋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탄력을 이어받은 11월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도 10월이 20%대 상승을 했는데 11월, 12월은 모두 4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0월보다도 오히려 반감기의 해에는 특히 후반부가 더 좋은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선. 네, 11월에 있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그 전보다 그 이유가 더 훨씬 크게 올랐어요. 근데 대선 이후로 보통 랠리가 생기는 거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불확실성이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얻었고 비트코인은 또 그 해가 때마침 또 반감기의 해죠. 그리고 보통 반감기 해 4분기는 반감기가 보통 이제 각 해의 중반부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이제 반감기의 공급 감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모든 그런 시즌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해에 4분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히 모든 게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강력한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이제 4번째 사이클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누구나 아는 상승장이고 누구나 사는 시장인데 이번에도 또 같은 그런 사이클이 오겠느냐라는 또 일부의 또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승장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9월이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9월이 하락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9월이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말부터 미리 팔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이유가 그걸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9월 말부터는 다시 매수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심리적인 강세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비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상승이 시작되는 해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매도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과거에도 계속 상승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이 웬만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클이 끝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날 때가 되어가면, 그러니까 3년째 후반부가 되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매수보는 거의 안 하고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 1년간의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과 하락의 이 흐름을 더 공고히 한다라는 것이 저의 짐작입니다. 네. 네. 사실 지난 사이클에서 그 반감기 이후에 일부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거품까지 형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 전례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게
이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래도 다행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1%까지 내려가고, 뭐 각종 그 경제 지표들도 보면은 GDP가 3%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2분기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최근 10년간의 GDP 평균 성장률이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 반대 효과로 금리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 확률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아직 100% 배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4.3에서 4.1%가 내릴 수 있지만 다시 4.4%, 4.5%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전망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업률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분명히 경기 침체의 위협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위험자산 시장에게는 모두 안 좋게 작용할 거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지난 3차 사이클의 코로나 발생 당시와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훨씬 먼저 내렸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앞에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나 위기가 발생하면은 우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그러면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도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이 한 50%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8배, 9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그런 경기 침체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반응하면서 강하게 하락하지만 그 이후에 그 위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 또 그거의 효과를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도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지난 3차 사이클의 코로나 발생 당시 전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있는 리스크 중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아도 금방 또 회복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거의 영향을 준 적이 없고요. 비트코인에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황금성이 좋아서 우선은 뭔가 전쟁 터졌다, 뭔가 어디서 미사일 날렸다 하면은 그날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하죠.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한밤중에도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반응하지만 또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도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과거 거의 대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비트코인은 이미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던 당시 가격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선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사이클대로 순항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도 중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해리스 진영의 경우에는 현 바이든 정부보다는 훨씬 더 암호화폐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업계 사람들과도 컨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부터 로비 자금을 받고 있죠. 리플의 대표도 지금 해리스 진영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앤서니 스크라무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암호화폐계의 리더가 있는데 그분도 해리스 진영과 얘기를 하고 있는 등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현 바이든 정부보다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은 결국 표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가 전체 미국 유권자에서 20%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이 들어오고 하면은 결국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되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규제와 그런 정치적인 무드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쪽이 당선되는 게 확실히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할 정도로 친 비트코인적인 행보를 보였고, 또 당선되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죠. 그다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이렇게 완전하게 친 비트코인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까지의 이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하게 트럼프 쪽이 당선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보다 오를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오를 것인데, 다만 해리스 쪽이 당선되면 7만 5천 달러까지. 그 다음에 트럼프 다 당선되면 12만 5천 달러까지. 굉장히 갭이 크죠.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